자, 좀 쉬었습니까? 쉬었으면은 이제 이것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생각외로 좀 수업 내용이 오늘 좀 잘하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어서 이제 계속 뭐 현지 가이드 100% 활용을 하는데 좀 자유여행 형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자, 유럽에 유로 자전거 투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좀 원하는 어떤 미술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가이드 투어를 예약을 해두고 그리고 그 현지에 가게 되면은 그 미술관에서 만나서 어떤 설명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수단은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술관 앞에 가서는 이제는 그 가이드 투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고 하면서 쭉 그림을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여행보다는 좀 훨씬 저렴하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자전거를 갖다가 타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대신 뭐 육체적인 고통 좀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대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좀 영어라도 웬만하면 되면은 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워낙 스마트폰이 번역기가 잘 나오고 통역도 잘 되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보다 훨씬 저렴하고 그다음에 가이드 역시 여기도 전부 다 대부분이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다른 뭐 투어들처럼 그 관광 가이드 투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기서 현지 가이드는 운이 좋으면은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는 그분도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설명보다는 자유스럽게 이제 말하라고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 대신 이제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의 그 현지에서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보는 어떤 책이나 그런 내용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입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설명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이제 마일리 리얼 트립에서 이것도 좀 앞에 하고 좀 비슷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비슷한 프로그램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유로 자전거보다는 좀 더 많은 도시를 갖다가 옮겨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를 갖다가 좀 상품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유로 자전거 투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자전거로 이동할 정도를 갖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많은 양을 갖다 다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한 5만원 정도 하면은 반나절 가이드 투어를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뭐 어느 지역을 갖다가 선택을 하면은 거기에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또 선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은 한국어 전공자가 많이 있고 아니면은 한국어 전공자라기보다는 또 한국인이 거기에 유학을 가든지 미술 공부를 하러 가서 하는 그런 전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이드는 그냥 하는 것들도 아니고 대부분이 그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가이드 하는 분들이 있죠. 그 가이드 하는 분들도 그 관광 가이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거기서 알바하는 식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이런 자격증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믿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술 외에도 여행 중에서 우리가 궁금한 점 많을 수도 있겠죠. 저는 뭐 프랑스 가니까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이 전화번호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번호를 갖다가 우리도 그 국번이 4자리고 그다음에 뒤에 번호가 4자리고 하면은 우리는 4자리 붙여놓고 그다음에 대시 4자리 또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2자리씩 해놓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2자리 해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 번호가 뭐 38306987이면은 38 띄우고 30 띄우고 69 띄우고 87 띄우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한번 좀 그런 것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도 보고 하다 보면은 자세히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생활을 하는 거 어떤 거느냐라는 것을 들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를 통해서 그때 한번 들어봤던 것이 야 정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히 파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신도시도 있긴 또 하겠지만 정말 어찌 보면은 관광지로서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로서는 관리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여름에 갔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지금 더위가 그때도 많이 더웠는데 지금 더 더워져서 그렇지만 그런데 문제는 유럽들이 우리나라만큼 에어컨을 팡팡하게 틀어주지도 않더라는 거죠. 에어컨을 틀어도 거의 한 25, 6도 정말 딱 춥지 않을 정도 차를 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나 그런 분들도 일반적인 곳에서는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전부 다가 그런 가운데서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충분히 그 사람들은 적응에 대해서 살 수는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느냐면은 그때 제가 대충 한 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계산을 해서 그때 2017년도 있는데 그 금액을 갖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짧은 계산이지만 그냥 대략만 잡더라도 한 해 수익이 관광 수익이 80조 원이 되더라고요. 80조 원. 그러니까 이 80조 원이면은 그 정도로 관광 수익만 하더라도 80조 원이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재밌었던 것은 저는 이제 프랑스 파리 이후에 이제 독일로 넘어갔는데 프랑스에서는 뭐라냐면 저 독일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다. 그런데 저래 힘들게 일을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요즘에 우리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제 시간이 4.5일제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이제 일주일간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4일인가만 한답니다. 일을. 그러니까 483이 32시간, 30시간인가 35시간인가 뿐이 안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한 40시간 정도 하니까 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많이 하죠. 그러면은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도 그렇고 일을 월, 화요일 가고 수요일 쉬고 목금 가고 쭉 쉬고 그런 식이랍니다.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재밌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가 관광을 하다 보면은 철저히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리고 프랑스 아니면 그리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스위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이 사람이 한 주간에 일을 해야 될 게 오바됐다? 그럼 중간에 차를 세워둘 수밖에 없답니다. 그럼 벌금을 엄청나게 물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처럼 그런 우리가 미술 외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미술관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지에 있는 그런 가이드들이 우리가 말이 된다면 뭐 쉽게 또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 가이드한테 부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 가이드를 갖다가 만나기 전에 직접 구매를 하는 것들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이드에게 보면은 그 구매 대행을 하는 이런 부분 특히 해외 가면은 웬만하면 전부 다 돈으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맡길 경우에는 수수료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붙더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 항공권을 예약을 할 때는 여행사에서 현지 가이드 투어를 갖다가 함께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유로 자전거 나라나 또는 그 마이리어 트립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일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미술관을 가는가 아니면 또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작품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이런 소요 시간 그리고 거기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후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꼭 직접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무리 그 운이 좋아서 잘 갔다 오면 괜찮긴 괜찮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여행사는 만약에 뭐 문제가 있다냐면은
컴플레인을 또 걸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뭐 되돌려 받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거라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가이드한테 직접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특히 유로 자전거나 아니면은 마이ル트립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에서 가이드를 여기서 요청을 하고 갔을 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너무 기대를 하고 갔던 거하고는 또 다르게 시간하고 맞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이제 후기 보면 우리 많이 할 수도 있죠. 뭐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 후기를 보면은 아 이게 제대로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듯이 바로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꼭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앞에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서 액션으로서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이제 미술 영어가 될 수 있는 이런 거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학기말 과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것을 갖다가 바로 전주에 해주는데 전주하니까 조금 늦은 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좀 더 해야지만이 그 사이에 일찍 전시회를 감상을 보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상 보고서를 갖다가 양식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하면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고 파일은 한국 파일로 드릴 겁니다. 한글 파일로 드릴 거니까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도 메모를 좀 하셨다가 내가 가서 직접 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갖다가 좀 메모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수업을 갖다가 14수까지 좀 다듬고 나면 왜냐면 지금까지 들은 거에서 이 안에 다 내용을 못 채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듬고 난 이후에 채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아예 한글 파일에 텍스트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사진도 한글 파일에 넣고 하셔가지고 업로드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는 과제를 하듯이 바로 이 양식을 올려놓을 거니까 바로 다운을 받아서 중간고사 하듯이 작성을 하시고 그대로 업로드를 시키면 감상 보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다 학교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그래도 얼굴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일 마지막은 한번 그것을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나 또 중간고사 기간이나 다른 학교하고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다 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까지 와서 힘들게 오는 그런 경우도 또 많이 불편을 겪겠다 싶어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한 점 없습니다. 단 전시회는 꼭 가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항목별로 나중에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일 위로 보면은 이제 학과라든지 우리 그거라든지 그다음에 학과에 지금 기존에 우리 학생들이라도 소속돼 있는 걸로 있죠. 그다음에 학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지정을 해줬던 학번이 있습니다. 그 학번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분반이 있든지 아니면 분반이 없으면은 성명은 꼭 정확하게 기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시회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전시회 제목은 그 전시회들마다 예를 들면 누구 예를 들면 뭐 김현태의 뭐 제2의 전시회 아니면 뭐 김현태의 뭐 추상화작 무슨 장 아니면 그런 식으로 전시회 제목이 있습니다. 꼭 그 전시회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상일자는 내가 감상을 하러 갔던 그 날짜하고 그것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질문이 많은 것이 이 전시장 종류 그 다음에 전시회 종류 그 다음에 이것이 개인전인지 단체전인지 요 보고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이 물어보는데 약간 중복이 되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을 해서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전시장 종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술관에 보러 갔는지 그죠? 다르죠? 아니면 박물관에서 미술 전시회를 하는 것을 보러 갔는지 또는 화랑에 갔는지 아니면 갤러리에 갔는지 또는 이제 아트페어를 보러 박람회장을 갔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호텔을 했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트페어도 요즘에 아트페어를 갖다 호텔에서도 비수기 때는 한다고 했죠. 혹시 그때 그 호텔에서 봤는지 이것을 구분을 해서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전시장 종류에 맞춰서 갔는지를 갖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느냐 전시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전시장의 종류를 적고 밑에는 전시의 종류인데 자 전시의 종류는 우리 전시의 종류 배웠었죠. 그죠? 이것이 개인전인지 기획전인지 또는 초대전인지 그 다음에 그룹전인지 또는 아트페어인지 아니면 비엔날인지 예를 들면 내가 여기 박람회장에 갔었다 그러다 보면 대체로 보면 아트페어겠죠. 그죠? 그런데 뭐 올해는 안 열렸지만 내년에도 이제 열리고 하는데 비엔날레 우연히 같은 해에 갔으면 비엔날레를 하고 있으면 비엔날레가 열렸던 곳이 또 있습니다. 뭐 부산 현대미술관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뭐 바다미술제를 갔으면 해운대 백사장도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미술제 만약에 하면 아니면 다대포 백사장 그런 부분들은 바다미술제 형태로 해서 백사장 그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인전은 빠져 있지만은 개인전은 왜냐면 밑에 개인전인지 단체전인지 그 구분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그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로 전시 종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 단체전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기획전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또 구분을 할 때 개인전하고 기획전하고는 또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같으면 만약에 전시의 종류는 내가 일반인들에 내가 여기서 빠져서 그렇지만 개인전인 경우에는 그냥 개인전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냥 개인전 하시고 그 밑에 종류에도 개인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획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기획전이 있습니다. 기획전이고 또는 한 사람의 작가를 불러서 하는 기획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획전인데 여기서는 1인 개인전의 형태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했던 단체전인지 두 사람 이상이 한다면 단체전이라고 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갤러리에서 이 초대전으로 용어를 붙였다. 그러면 초대전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기획 초대전이 있으면 기획 초대전이라고 그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적으시고 그러면서도 그게 1인이 했는지 아니면 1인 이상이 했는지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룹전이나 아트페어나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단체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분을 지어서 저희가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자, 이렇게 해서 좀 앞에 보여지는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 종류 및 내용입니다. 이 작품 종류 및 내용은 그 작품들이 어떤 전시회를 가고 그러면서 그 작품들의 종류가 있겠죠. 그 작품들에 갖다가 종류에 대해서 어떤 작품들을 했고 주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작품 제목들이 있겠죠. 그런 작품들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쭉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선정하는 것이 10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주요 작품 소개인데 주요 작품 소개는 이 작품 종류를 쭉 확인을 했는데 그 작품에 내가 종류를 선택을 해서 내용을 적었다 같으면 그 같은 작품이 될 수도 있겠고 하면서 그 주요 작품에 대해서 사진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사진을.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0점 내외 하니까 뭐 10점 이하도 있고 하는데 가능하면 좀 10점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점 이상에서 작품 사진하고 그걸 소개를 하면 이것도 10점입니다. 10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작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 해서 작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모티브 재료인데 모티브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우리가 미술 사주에서 들은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표현주의를 제가 한번 생각하면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표현주의는 내가 경험에 의해서 이 경험을 했던 부분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 경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표현을 했던 것, 그것을 바로 표현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때 작품이 뭐였습니까? 뭉크.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충격적이 있었던 부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작품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에서는 뭉크는 어떤 모티브를 했느냐, 어렸을 때 안 좋았던 기억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작품에다가 묻어 들어갔던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모티브가 될 거고, 또는 이제 재료는 요즘 어떻게 되냐면은 현대 작품들이 이제 예전에는 보면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 이전에는 대체로 봐보면은 거의 그런 모티브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풍경을 그리면은 나는 저 자연의 풍경을 갖다가 그대로 그리는 그 자체를 갖다가 나는 사실주의적으로 해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나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나와질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아닌 그냥 재료로만 가지고 그대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물감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어떤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자개로만 작품을 하는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작가는 거기에 따르는 모티브는 그냥 풍경, 인물 아니면 그냥 뭐 반복된 패턴 아니면 제목이 없는 무제로 되어 있는 비구상 그런 것들도 있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재료들, 목재인지 문감인지 그런 종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작품을 했던 것이 영향을 어떤 것들이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한번 보겠네요. 그래서 이런 작품 모티브나 또는 재료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것을 바로 10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주요 작품에 대해서 작가의 성장 배경 그리고 시대적 배경인데, 이것은 좀 미술사적인 배경으로 조금 적어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현대 미술 작가 같은 경우는 미술사적인 배경은 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데 혹시나 그래도 이제 뭐 그 미술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런 미술사적 배경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은 이제 그냥 무명의 작가를 하더라도 그 작가가 나름대로의 자기가 성장을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어디서 예를 들면은 언제 무슨 작품 전시라고 학교를 나오고 해서 그런 식의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자기는 잘할 때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작품을 쭉 적어주시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쉽게 정리가 되는데,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한 작품에 한 작가씩 있겠죠. 아니면 뭐 단체전인데 뭐 세 작가가 한다면 그때 한 작가가 뭐 네다섯 작품씩 해서 그런 식으로 있다. 여러 작가가 있으면은 그때 여러 작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좀 더 관심이 가고 눈길이 가는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작가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가에 대해서 성장 배경이나 시대적 배경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점수가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시장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입니다. 이 전시장은 이것은 그냥 자기가 느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 좋게 적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전시장을 갔는데 이 전시장에는 너무나 정말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작가 혼자 앉아 있었고, 아니면 아무도 없이 작가도 없고, 아니면 거기서는 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실내 사진을 같이 찍어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아이들이 그림을 갖다가 막 만지고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더라. 그래서 작품이 훼손이 될 수 있겠더라. 또는 여기는 내가 우연히 오픈하는 날 와서 그런지 엄청나게 손님도 많은 것 같더라. 라든지 하여튼 그 전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모니터링 형태에서 그 전시장 부분을 갖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제일 이거는 점수가 높은 겁니다. 자, 감상 소감에서 이 작품을 갖다가 내가 이 작품 전 자체를 갖다가 감상했던 그런 소감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봐보면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갖다가 나름대로 좀 잘 들으셨다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써왔던 용어라든지 아니면 미술 용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뭐 작가 정신이 어떤 거였다라든지 하는 것을 좀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갖다가 잘 감상 소감을 적었던 분 같은 경우는 제 수업을 열심히 잘 들었던 분일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쭉 자기가 그냥 느낀 대로 듣기만 적었다 할 것 같으면은 제 수업의 내용을 제대로 안 적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변별력이 자세히 생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점수가 높은 20점입니다. 지금 아마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때 좀 열심히 잘 들어둘 걸 하시고 후회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하면. 자, 일곱 번째, 가장 자신을 이끌었던 작품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20점입니다. 이것은 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많은 작품들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작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작품을 선택해서 나는 이 작품이 우리가 중간고사로 나에게 걸작이 된 작품을 하나를 가지고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가장 내 자신을 갖다가 이끌었던 것처럼 정말 걸작 못지않게 나는 이 전시회 중에서는 이 작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에 대해서 쭉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양식에서 보다시피 우리 중간고사에서는 칸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하면 많이 벗어날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것은 칸이 없습니다. 칸이 없고 요 안에다가 각각의 내용을 넣고 나면 계속 밀려나겠죠. 그래서 쭉 계속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쭉 작업을 해주면 되고, 이때도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나에게 왜 이 작품이 이끌어졌는가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하겠죠. 그때 그냥 내가 그냥 좋아서 라기보다도 내가 그냥 이 미술 사조에 비교해봤을 때 이 작품은 어떤 그거였고, 아니면 현대 미술인데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현대 미술이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말세티상의 어떤 영향에 의해 가지고 정말 그런 것들이 있더라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붙여준다면 그 내용이 알차고 좋겠죠. 바로 그 어떤 작품인지를 사진을 첨부해서 하는 것이 해서 20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입니다. 자, 기타의 여덟 번째는 자, 방문한 사진하고 입장 티켓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방문 사진은 꼭 전시장 안에서 찍어주셔야 됩니다. 전시장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작품 옆에서 찍어도 좋고, 그래서 자기 얼굴이 같이 나오게 해서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입장권을 받는 곳이다 하면은 입장 티켓은 아까 손에다가 올려서 사진을 찍어서 같이 하시면 좋고, 아니면 입장 티켓이 보이게끔 해서 자기 얼굴을 같이 찍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갖다 이렇게 다 공개했는데,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뭐 또 모자이크 처리하느냐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저도 이제 한 번쯤은 얼굴을 갖다가 직접 서로 만나보지는 못하더라도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데만 입장 티켓이 없으면 그렇게 사진만을 꼭 전시장 안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니면 입장 티켓은 없는데 팜플렛이 있으면 팜플렛 하셔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 작가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냥 엽서 정도 크기로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3단 접지해서 리플렛 형태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으로 다 한 것이 바로 10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100점입니다. 100점이고, 여기서 이제 부가점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점수는 뭐냐? 작가와 친구 대보기도 있고 했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작가하고 정말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그 작가하고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서 인터뷰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작가하고 저하고 사진도 같이 좀 찍어서 사진을 같이 찍어가지고 만약 성공적으로 그래서 인터뷰 내용하고 정말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해서 정말 친구 맺기를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부가 점수로 제가 2점을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뭐 진짜 열심히 잘하시는 분은 그 점수가 100점이 넘쳐나는 분들도 있으시기도 한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내용도 잘 모르지만 내가 부족했던 부분 이렇게 작가 인터뷰라도 한번 해보면서 이 점수라도 좀 받아야지만 내가 좀 만회가 되겠다면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꼭 작가와 인터뷰는 꼭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도 그래도 내가 처음으로 이제 미술 전시회를 한번 와보고 이 미술 전시회를 왔는데 그래도 쑥스러웠던 부분을 갖다가 그래도 정말 이 작가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이 작가가 같이 나랑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작가의 작품 내용을 듣다 보면은 더욱더 알차게 정말 미술에 대해서 나는 더 재미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점수를 갖다가 이 점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에 보면은 이 양식 있죠? 이 양식에 앞에 요것을 채워넣고 그 다음에 넣고 계속해서 내려감고 쭉쭉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마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서 먼저 감상을 하셨다면 사진이 만약 부족하다 같으면 좀 더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작품을 감상 소감이나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되면 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름대로 내가 작품을 감상하는 또 느낌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넣으셔도 되고 일단은 전시회를 갖다가 먼저 쭉 보시면서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12주차에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일찍 마쳤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12주차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